아이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 있는지,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당연히 제가 제일 잘 알죠.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내가 부모인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과연 우리는 아이들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현직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문화와 문제점,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이들의 문화를 실제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상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쯤은 아이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아이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론만 빠삭한 부모, 관심이 필요한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직 경찰관이 바라본 현 세대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후유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후유증? 그게 뭐지? 아이는 즐겁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느 강연에서 이 경찰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휴대폰을 없애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동감하시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학교를 없애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학교를 없앤다뇨. 학교가 아이들한테 온 세상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뭐야? 학교에 안 나와도 되잖아. 학교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편하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수다가 고파서 학교가 그리웠다고는 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코로나 재택 수업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학교에 와서 학교 폭력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언어 폭력, 신체 폭력만 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와요. 학교에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학교 성적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택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꽤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작정 학교에만 다녀도 좋았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았다라는 생각 혹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그 스트레스와 울분을 다른 식의 폭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 잘 몰랐는데 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죠. 학교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뭐 성폭력 예방, 뭐가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오는데요. 이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통신문들이거든요. 그런 통신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 문화, 휴대폰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휴대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세상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통제, 무감각, 무보호의 공간입니다. 통제가 너무 어렵고요. 보호가 어려워요. 아이가 핸드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요, 자기가 갔던 사이트들을 깨끗하게 딱 정리해버려요. 그럼 어떤 것을 했는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이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정적인 콘텐츠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요. 왜곡된 정보도 쉽게 인식해버려요. 그냥 내 것으로 받아버리죠. 아이들이 사이버에서 관련된 각종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통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시간을 통제해서 아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해서요, 통제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대화를 이루는지,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휴대폰 사이버 세상에서 등장하는 문제가요, 특정 편향 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서 특정 편향 사이트에 접속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접속하냐라고 했더니요. 각종 유머와 짤들이 거기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신체적인 움직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휴대폰 사이버 공간이에요. 게임으로만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특정 편향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고 혐오 발언들을 해내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거기서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정서,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내 아이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너의 견해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편향되어 있는 사고가 많이 보인다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자극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정서와 언어,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수단이죠. 아이들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고 어떤 것에서 스트레스를 푸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단순히 게임에만 몰두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규범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 부분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자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밥 먹고 나서 이것도 먹어. 좋은 거 먹어야지. 엄마 입을 옷이 없는데? 응? 이거 입을래? 이거 입어. 넌 좋은 거 입어야지. 덮고 자야지. 엄마 뭐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이버 세상의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재미를 느낍니다. 거기서 부캐라는 것을 만들어요. 메타버스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요. 활동을 하죠. 거기에서 지금 현실의 나와 다른 내 모습을 찾아가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데 한번 접속해 보셨나요? 메타버스에 우리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말을 시키지 않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를 받으면요. 아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캐릭터를 꾸밉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캐릭터 꾸밀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부터 너무 커요. 우리 캐릭터는. 아이들이 딱 보고요. 이거 어른이구나 생각하면 절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얼굴도 작게 꾸미고요.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꾸밉니다.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서 몇십만 원대 구두를 신어야 입장이 가능하고 친구 맺기가 가능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명품 신발을 신어야지만 친구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현질로 정말 현금으로 그거를 사느라고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단순하게 그냥 자기 부캐에서 스트레스만 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활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부캐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요. 딥페이크라는 것은요.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고요. 목소리도 제 목소리를 몇 개만 조합하면 제가 실제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처럼 제 목소리를 합성해서 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10대가 6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10대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 떠들고요. 내 얼굴이 합성한 그런 사진들 유포될 수 있고요. 영상 또한 유포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접속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친구가 되려는 나쁜 의도로 접속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10대 언어에 친숙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같은 또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동조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실생활에서 그런 동조와 지지를 얻지 못했던 아이들은요, 그 메타버스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죠.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하나의 유행을 따라가는 밈 문화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숙합니다. 한때 비의 밈으로 비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러면서 뭔가
재미를 찾아내는 그런 밈 문화는요, 10대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밈 문화로 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면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즐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도 밈 문화가 나타납니다.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민식이법 뭔지 아시죠? 네, 학교 스쿨존 근처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용돈벌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나가다가 학교 근처에서 차를 슬쩍 만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용돈벌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요, 아이들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무인점포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함부로 기기들을 만지거나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거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무인 점포들이 아이들의 규범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상에서의 밈 문화는요, 필터 버블 때문에 더 번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게요, 하나의 컨텐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유사 컨텐츠들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건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트가 쫙 추천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밈에 걸맞는 유사 콘텐츠들만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갖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은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크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그만 필터 버블의 밈 문화 등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 가치관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아이는 조금씩 그 문화에 스며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0대들의 문화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지만요,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이버 활동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분별력 있게 사이버 세상에서 활동하기가 그만큼 어렵고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겠죠.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컨텐츠들을 보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런 문화들의 젖어들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10대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시고요. 그 안에서 규범들을 하나씩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